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슬로건도 정해졌는데요. 8일간의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가 바로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의정을 담은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슬로건 공모에 지역 불문, 연령 불문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천만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될 110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겠죠. 그렇죠. 어려우면 초심을 돌아보고 성공하면 마지막을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초심을 지키며 천만 서울 시민들 곁에 10배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개최됐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도 이루어졌으며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선거에서는 신원철 의원이 103표를 얻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0대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생환 의원이 투표 참여 인원 104명 중 96표를, 박기월 의원이 투표 참여 인원 105명 중 99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10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서현기 의원이 운영위원장, 문영민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 유용 의원이 기획경제위원장, 김태수 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혜련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김기대 의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인재 의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상훈 의원이 교통위원장, 장인홍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운영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날 선출된 운영진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됩니다. 예,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이자 의회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의회 사무처를 비롯해서 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서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핵심적인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110명 서울시의원들의 어려운 것을 살피고 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제게 이런 소임이 맡겨져 있는데요. 의원들의 가려운 곳 잘 긁어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전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이에 걸맞게 서울시에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책 생산 능력과 민주적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선진의회보다 더 훌륭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유능한 지방의회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서울 시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 및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서울 시민의 대표로서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를 주장하고 이어서 12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별로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검토 논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110인 서울특별시 의원들의 첫 공식 의정활동이었죠.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이 개원 첫 회의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꼼꼼하게 업무 파악을 하고 지역 현안을 살폈는데요. 그럼 제282회 임시회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열렸습니다. 신원철 신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 들이온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집행부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보좌관제 도입, 자치입법관,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회의 오랜 수건 과제들을 해결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서울시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이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두 축이 온전히 힘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형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상임위원별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첫 법안 발의도 이뤄졌습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1호 법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 지원 조례로 활발한 남북 경협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성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지역 현안과 안전,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 및 논의했습니다. 지휘관의 진가가 발휘되고 증명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역경에 빠졌을 때라고 하죠. 청년 실업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리더의 역할과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지난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서울형 자치분권 기반 구축과 유능하고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책임 의회 구현을 약속하시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천만 서울 시민들이 의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정책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천만 시민들이 서울시의회 사상 초유의 여대 야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10명 중에 102명이 이제 여당이고 8분이 야당인데 이 결과를 보면서 참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여느 때보다도 천만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잘 담아서 겸손하고 또 책임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반기 2년을 잘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또 의장 경선 과정에서 3무와 네. 그리고 3유를 약속하신 바 있으십니다. 네네. 어떤 의미인지 또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무 3개는 없게 하고 3유 3개는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첫째 이제 3무는 갑질 없는 이제 의장이 되겠다. 이 의장은 이 권한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얘기고요. 둘째, 그 파벌 없는 의장이 되겠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110명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의장이 되겠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가 구설 수 없는 의장이 되겠다. 불미스러운 일로 좀 연루됐던 우리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장은 110명을 대표하는 또 의회의 그 얼굴이기 때문에 스스로 좀 자정 능력을 좀 강화해서 모범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유 3개가 있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
좀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간에 좀 단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단합의 역할을 좀 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좀 실력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지금 1,000만 시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통해서 좀, 이 진짜 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게끔 이제 좀 제가 이제 앞장서겠다는 거고요. 셋째가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 초선 의원님들이 110명 중에 83명입니다. 약 한 75%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초선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제도적 좀 이 안받침을 좀 해줘야겠다라는 이제 제 생각을 피력한 바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단은 의원님들을 좀 자주 뵙고 또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실력 있는 의회, 그러니까 좀 이제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법 지원관 뭐 제도 문제, 의정 아카데미, 그 전문위원실 강화 등 좀 실현 가능한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2년 안에 그런 틀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제 보관입니다. 네. 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사실 2년이란 임기가 그리 긴 것은 아닙니다만 임기 안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연방제 버금가는 이제 그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작년 10월 21일 지방자치회 날 때 자치와 분권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자치와 분권 논의 과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보이는데 지방의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그런 이제 법적, 제도적 그 틀을 좀 만드는데 좀 전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그 틀을 그 만드는 일조하는 데 있어서 2년을 좀 전력적으로 일할까 하는 게 제 의지입니다. 네. 네, 제 10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바로 네네.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다소 네. 빠른 의정 행보인 것 같은데 이유가 네.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 10대 그 시의회는 여느 때보다도 초선 의원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초선 의원님들이 빨리 좀 업무 보고를 좀 받고 싶다고 하는 좀 요구가 강해서 근데 의정 활동을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이제 그 또 피력이 아닐까 이제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임시회를 이제 우리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그렇게 좀 빨리 좀 잡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제 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또 1,000만 시민들이 거대한 담론이나 추상적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내 삶에 와닿는 작은 정책 하나를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 정치를 하는 광역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1,000만 시민들의 이의와 요구를 잘 담아서 정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내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110명의 의원들과 함께 그 좋은 정책들을 좀 그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가 전력을 좀 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처럼 일 잘하는 의회, 또 책임 의정을 구현하는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때 문화를 즐기곤 싶지만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게다가 어딜 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따르고 말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 더위를 식히는 것은 물론 돈도 들지 않지만 만족도는 높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의 사랑방, 삼각산 시민청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삼각산 시민청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함께여서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문화가 되는 곳. 공연, 전시, 토론, 체험 등 시민들이 만들고 나누고 즐기는 시민소통 공간. 바로 시민청입니다. 시민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은 시민청 확대 요구로 이어졌고
이에 가까운 거리의 시민청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13년 서울시 청사에 생긴 첫 번째 시민청에 이어 2018년 4월 28일 동부권 주민들과 함께하는 삼각산 시민청이 개관했습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낼 서울시의 대표 시민 공간이 동부권에도 새롭게 생긴 겁니다. 강북구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상부에 위치한 삼각산 시민청. 삼각산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북한산의 원래 지명이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편의성과 문화시설이 맞물리는 이곳이 바로 최적지였던 것이죠. 삼각산 시민청은 모두 2개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요. 1동은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는 시민 친화 공간으로 공연, 전시, 영상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활짝 라운지와 독서, 휴식을 위한 북카페가 조성되어 있고 2동은 시민이 주체가 돼 운영하는 심화 공간으로 토론, 모임, 동아리 활동, 강연 등이 가능한 워크숍룸과 전시실로 구성돼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생활 마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쉿! 그런데 어디선가 재미난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바로 북카페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 구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연극 무대에 온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에 북카페는 이미 동화 속 현장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저는 사랑방 워크숍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숲을 관찰하고 그림 그리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방 워크숍은 인근 중학생 동아리나 대학생 및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문화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는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동화 구연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옷 입는 거랑 색칠하는 거랑 선생님도 친절하고 그다음 동화도 재밌었어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핸드폰 게임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친구도 생기고 재미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삼각산 시민청입니다. 고운 재즈 선율이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하는 이곳은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공연하는 활력 콘서트 현장입니다. 지역 예술가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그야말로 재능과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같이 감상해 볼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시민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재즈가 아직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셔서 저희 공연하는 저희도 정말 재미있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지역 예술단의 열정이 관객에게도 전이가 된 것처럼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소통과 공감이 만들어내는 공연은 방탄소년단 공연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를 자아냅니다. 세대 불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현장. 바로 삼각산 시민청이기에 가능한 일이랍니다. 시민청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민 소통 공간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청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삼각산 시민청은 동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모든 시민들이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간 시민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청에는 공연도 있고요, 전시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알리는 것이고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소통과 나눔은 더 큰 문화를 만듭니다.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만들고 즐기는 새로운 개념의 시민소통 공간이자 사랑방, 삼각산 시민청. 책과 음악과 이웃의 정이 있는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는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문화와 지역 간 공존과 상생을 이뤄냅니다.
볼거리, 체험거리, 휴식, 문화 나눔의 현장에 편리한 접근성과 문화시설이 더해진 삼각산 시민청은 세대를 아우르며 시민들에게 더 큰 문화 나눔의 현장이자 문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제282회 임시회에서는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회의였던 만큼 소관부서별로 주요 업무 보고와 검토 그리고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년 인생설계학교에 대해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1%밖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며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청년 당사자들이 제안한 부분하고 지금 행정을 거치면서 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잘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청년들 스스로 진로, 적성 탐색 및 인생 설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청년 인생 설계학교는 애초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상반기에는 사업 진행률이 1%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방문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호 인력 외에도 의사나 약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인 인구들이 대부분 많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간호사 갖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좀. 복지 플래너와 간호사가 2인 1제로 방문하는 방문 간호사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2년간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특별 사법 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 충원을 통해 서울시 안전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시정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한 행정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가 실제로는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평점이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일자리 센터에 대한 평점이 낮았으면 내년에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 대상자랄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랄지 사사인 계층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계속 평가를 해서 서울시 예산의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타 시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온 가락시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하남 수산물 복합센터가 있는데 거기하고 가격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거의 나지 않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오히려 가락시장이 그런 곳보다 뭔가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곳이 더 비쌀까?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 곳이고. 아울러 이중 경매 등 불필요한 물류비로 인한 수수료 발생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았던 가락시장에 대해 체질 개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도시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녹색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에 대한 적극 매입을 제안했습니다. 99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로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가 이제 2020년에 실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서울에 있는 그 시설, 그 용지가 이제 실효되니까 전부 그걸 뭐 산다든지 수용을 해서 이제 그 공원 녹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이는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규모에 달합니다. 한편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 일부 주민들은 지역난방 밸브를 잠가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지역난방 요금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요금은 비싸고 방은
차갑다. 그래서 난방 밸브를 잠궈놓고 전기 난로나 전기 장판을 사용합니다. 그런 세대가 계속 늘고 있죠.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열 공급 체계로 인한 열 손실 발생으로 난방 온도가 낮은 점을 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서울 관광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보육교사 휴게 시간 의무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까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05년부터 시작된 유망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단순히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자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로 확대,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우리 재단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 하는 이렇게 좀 선순환적인 형태로 재능을 기부하든지 이런 형태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나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을 하는 등 서로 간 윈윈이 가능한 시스템을 재단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 특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죠. 6개. 근데 거기 지금 관광 특구에 그 접근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동하고 무교동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왜 6개가 특구가 있는데 이만 해주죠?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원을 다른 관광 특구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 것인데 현재 서울시는 다동, 무교동 관광 특구 내 음식점, 숙박시설 등 관광 편의시설 45개소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교사 휴게 시간 의무제가 육아 패턴이나 보육 현장의 노동 강도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탁상 행정이며 현장 혼란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육 현장의 그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 보장 및 이를 위해 보조교사 1,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의료의 질이 담보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립병원 전문화를 위한 부족한 필수 의료 시설 확충 및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13개 병원이 있죠.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다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두께를 다 잡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을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등을 통해 권역별로 공공의료의 전문성 확보 및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예를 들며 공공병원과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건강국이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진 대피소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지진 발생 시 대피소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대피소 지금 보니까 확충하는 거 돼 있던데요. 보면 민방위 대피소라든가 지진 대피소라든가 살인이 딱 터지면 그걸 보고 가지 이걸 앱으로 이렇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했을까? 작동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걸 보고서 어디 해가지고 그걸 찾아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현재 서울시는 5개 1,586개소 등 지진 대피소 확충과 함께 2018년 1월 1일부터 재난안전 포털 및 서울 안전앱에 지진 대피소 위치를 홍보 중이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폭염 중에도 공사가 한창인 관내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 피해 최소화 및 충분한 휴식 시간을 운용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전문적으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을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기는 특수한 곳이죠. 조금 근로자들이 근로 환경이 열악한 데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도 119 바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현장에서의 응급 조치, 바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회피와 누락에 대해서는 추락사 등의 대형 사고 외에도 작은 사고를 다 정리해 데이터화하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데이터 체계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대응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반대 결정되었던 서울 도시건축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는 번복돼 조건부 가결된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그 센터와 박물관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게 2개월간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지금은 조건부 동의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은 납득력과 설득력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2월 통합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던 도시건축박물관과 도시건축센터는 서울시 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를 거친 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제시했던 조건에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재단 구성 전까지 도시건축박물관은 민간위탁을, 도시건축센터는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인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해서 지적을 받고 그걸 더 보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사후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에 각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에 먼저 좀 예상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곡 산업단지에서는 지난 2017년 공사장 크레인이 부러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통해 작년 10월 공사장 안전사고 이후 진행된 후속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사장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전거를 타라고 여태 강요를 했으면 그게 미리 지금 나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9월 28일 시행 앞두고 어떻게 될 건지 관심들이 많은데 이사님 준비 안 하셨어요? 올해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안전모 500개를 대여하는 안전모 무료 대여 시범 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수소 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애초 설정한 목표치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4만 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 설정하셨는데 이 실현 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 11,000대 보급한 게 목표인데 그럼 차량당 최대 2,400만 원 지원할 경우에 총 2,6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지원 마련이 정말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원이 부족해서 지원금도 혹시 줄어들 경우에 목표 달성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 대 보급을 밝힌 바 있으며 2018년에만 법인 택시 60대, 개인 택시 40대 등 총 100대의 전기택시 보급에 대해 대당 국비 12 각 1,200만 원씩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위원회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낮은 징계 수준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징계가 굉장히 손방망이 처벌이 된다든가 아니면 징계 권고를 거의 무시하고 감경하시던가 하는 그런 처분 때문에 지금 피해자나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그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는 성비리 업무를 이원화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 공조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책임 전가를 위한 방안이라며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복직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성비리 업무 이원화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평등 예산제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립 초중학교 기준 250개 교에 36.7억 원의 예산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립만 따져서 250개 교에 36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비 7,400만 원 증가에 그쳤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근 10조, 9조 8천억 1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극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역 간, 특히 재개발 지역과 낙후 지역 간 지역 내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과 학교 소속 법인명을 익명 처리하고 있어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학교명을 명시해 투명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18 서울 서베이에 따르면 서울 시민들의 서울에 대한 자부심은 10점 만점에 6.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꽤 높은 수치인데요. 서울 시민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10년 후에도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59.5%에 그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야 제각각이고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도 살고 싶은 멋진 서울특별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82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